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안이다 보니까 휴일에 오늘 여야가 나란히 최고위원회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청문회 열렸습니다만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마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고요. 그동안 아마 여론에서 굉장히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 물론 이제 이번에 기소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이 정치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임명하는 것으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쟁점이 사실은 청문회 끝나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번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죠. 어찌 보면 이제 그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검찰이 했다고 봅니다. 검찰 기소가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국회의 시간은 더 뺏긴 형태가 된 셈인 걸로 보입니다. 한국당 역시 앞서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하지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사실 법무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일단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미 천명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 갖고는 힘들다.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됐는데 지금 법무장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안 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런 사실은 법무장관 업무 수행이 부적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내에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 국정조사까지 아마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가 되면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제부터 법적으로는 대통령 임명이 이제 가능한데 현재까지 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부위원장님은 이제 지명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현근택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지난주까지는 아마 청문회 끝나면 오늘 정도에 아마 임명을 해서 아니면 내일 정도에 임명장 수여하고 화요일날 아마 이제 그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기소라는 이제 변수가 어쨌든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 여부도 있지만 아마 이제 여론의 항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여론이 굉장히 어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가 이게 조금 이제 붙었었는데 그 동양대학의 이제 표창장이죠. 상장 문제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점이 많아졌는데 아마 청문회 이후에 물론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는지 아니면 국내 여론인지 이런 걸 아마 좀 보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당장 오늘 임명해야 된다, 내일 임명해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 결과 평가라든지 아니면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법개혁을 과연 특히 검찰개혁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 시기가 좀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게 임명 여부와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사실은 오늘 중에 임명하고 내일 임명장 수여한다. 이거는 이제 여론의 그동안에였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해외에 계셨잖아요. 이 모든 논란에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론의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당초에 어쨌든 저희들이 예측이라는 건 이제 언론의 예측이었고 당초에 어떤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소라는 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 운영에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다 아시겠지만 기소를 하려면 혐의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공소시효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소하려면 증거도 수집하고 이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그 도장을 찍는데 이 부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어쨌든 그 상장 사본을 압수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그 직인이 이제 컴퓨터에 들어 있었다. 결국은 아마 그걸로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여줬을 때 보면 이게 컴퓨터로 찍은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약간 흐리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의원이 보여준 건 칼라 현상이었고 지금 그 의전원에서 압수수색한 건 흑백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원본은 갖고 있고 제시한 다음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 왜 흑백이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사실은 직인과 그 컴퓨터에 있는 직인 파일과 상장에 있는 파일이 일치하는가 네. 좀 사실은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파일이 어찌 보면 이 상장 찍기 전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2012년 9월 6일 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본다 네. 그러면 이 수사는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공소시효에서 쫓겨서 제가 보기에 기소를 한 거라서 아주 정치적으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마치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라고 봐요. 이게 재판 과정이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이 본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인데 예. 그 해소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다. 예를 들면 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말뿐인 거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조국 후보자께서 행한 행동들, 예를 들면 당사자 격인 모 교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전화 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안 해요. 그냥 말로만 해명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성실한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의 기소와 관련돼서 사실은 검찰이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4일날 지금 그 해당 최 교수가 최 총장에 나가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아침에 전화하신 거예요.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조국 후보자께서. 이제 그 전화 부분은 조국 후보자 부인이 하고 중간에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바꿔서 그것은 받았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 총장이 나가서 조사받은지 알고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 내지 이런 의혹이 있는지 이런 의혹이 쓸만한 얘기들을 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검찰이 마치 조국 후보자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배려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를 조사 안 하셨다 그랬는데 당사자를 조사 안 한 것이 배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해당 같이 가서 한투증권의 직원분이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명백한 거거든요. 결재권자가 위임권을 주지 않았다고 한 사안이에요. 위임받지 않고 상장에 날인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훔쳐갔든 훔쳐가지 않았든 이 자체가 사실 사무소 위주의 의혹이 큰 거예요. 예.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특혜인데 그 시점에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것이 특혜다. 부실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건 어렵고요. 이것이 나중에 무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뭐 반박을 안 네. 할 수가 없는데요. 그날 사실은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문자가 있었어요. 문자의 내용을 봐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리할 거라 생각해 제시하셨는데 사실대로 해달라.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전결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인이 전화는 저는 뭐 검찰 수사가 아니라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언론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 부인도 전화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이미 네. 하셨고 부인을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대학 총장이고 교수란 말이죠. 예. 이렇게 언론에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발매 아마 흥분하니까 이제 잠깐 뭐 조국 교수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두 번이냐 한 번이냐 많이 싸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도 한 번 통화로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수석이 별 뭐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무소 위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그날 인사청문회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렬 번호가 다른 것도 나왔고 직인이 예. 다른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조교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우리는 그냥 각 대학에서 알아서 했다 일렬 번호로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예. 이 법리 싸움은 아니고요. 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재권을 갖고 있는 총장이 각 부서별로 위임을 주겠죠. 어떤 이 단과대학별로 위임을 주는데 어학교육원은 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학교육원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학교육원 입장에서는 내가 전결권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먼저 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조교나 이런 분들의 직인 보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전결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증 못하면서 총장이 이거 잘못했다라고 단정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사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형사적으로 위조가 되려면 그 당시에 도장을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예. 찍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히면 낙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른바 데스노트로 관심을 끈 정의당 얘기인데요.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유는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이었는데 조 후보자 스스로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안입니다.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네,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부인이 검찰이 기소된 상황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당장 국회 패스트트랙 또 신속 처리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결국은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약간 기소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 게 과연 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이 수사에 대한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약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넘겨놓고 경찰은 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어찌 보면 검찰이 계속 이거를 카드로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이 조사를 가봤더니 뭐 방송 카메라가요 엄청나게 화질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 땅구멍까지 보일 정도예요. 우리 국회 CCTV는 그렇게 화질이 안 좋습니다만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각 방송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냥 굳이 제가 보기에 소환 조사 필요 없어요. 그 아마 방송국 카메라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소환 안 해도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하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입니다. 결국은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검찰이 별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분도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59명은 계속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시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건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출석을 할 의무는 있는데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 의원분들이 출석에 응할 수 없는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르면 경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신청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것과 결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의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정당의 이익과 연관된 거죠. 선거제도를 그런 식으로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대의냐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에요.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안건 조정에 회부된 거 있는데 회부된 그 시간을 몰각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까?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 나눠져 있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 나지 않은 것인데 이걸 대의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 설령 대의라 하더라도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어요.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제도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장관이 지금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있는 분 또는 검찰에 대한 지휘권이 실제 행사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분 이런 분한테 어떻게 개혁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정의당의 논평은 사실은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한 차례 토론이 붙었던 내용인데요. 조 후보자 아내의 그 또 다른 의혹인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정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문서 위조 부분은 아마 이 부인이 관련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는 아마 딸이 관련될 것 같아요. 부인이 왜냐하면 뭐 의전원에 지원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전제는 그러면 이게 위조된 걸 알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행사라든지 아마 공무집행 방해는 제가 보기에 딸은 이게 설령 이제 위조된 거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머니가 딸한테 이게 뭐 잘못된 거다라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이제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인멸이라는 건 본인 사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사건이어야 돼요. 물론 이게 아마 이분이 그 증권회사 직원은 이제 문제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이제 거기서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나중에 이게 또 사실은 검찰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파기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걸 뭐 파일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안에 뭐 직인 파일이 있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안에 파일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이 말씀드린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3가지 혐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이게 행사가 입증이 돼야 사실 처벌이 가능한. 행사는 이미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의전원을 할 때 이 상장을 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문서 행사의 주체가 예. 결국은 부인은 아니거든요. 딸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위조된 걸 알고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나는 모르고 제가 보기에 몰랐을 가능성이 뭐 99% 이상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문서 위조 행사라든지 공무집행 방해가 부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딸이 그거를 이제 제출했죠. 그런데 딸은 모르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형법상에 간접정범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처벌받지 않는 자,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이게 그 정범 적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분께서 만약에 모르는 딸을 이용해서 제출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행사죄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양대에 가서 컴퓨터 갖고 나온 부분은 자기 사건에는 이제 증거인멸이 안 되죠. 그런데 인멸을 은닉으로 바꾸면 사실은 증거은닉죄도 증거인멸죄 구성 조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한투증권 직원분한테 부탁을 했으면 교사죄예요. 예. 자기 사건이지만. 그리고 갔다가 트렁크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3일간. 은닉죄예요. 이것을 막 부수거나 거기 있는 거를 뭐 디가우징 해가지고 없애지 않더라도 숨겨놓은 것 자체가 은닉죄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제출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미 제출인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가서 CCTV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를 갖고 나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하니까 그때 갖다 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미 제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뭐 그분에 대해서는 또 반박이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예. 증거인멸 뭐 교사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교사는 제가 보기에 뭐 만약에 정교수가 안 가고 혼자 뭐 그 직원이 가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행사죄 뭐 간접 정보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되면 뭐 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사실 실제로 가는 게는 성인이 된 딸이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아마 자기 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작성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부수 따르는 서류라고 본다 그러면 간접 정보까지 끌고 들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딸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딸이 본인이 동양대에 가서 상장을 타는데 거기에 쓰여 있듯이 2010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9월 달까지 봉사활동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보면 예. 딸한테 피해가는 그런 진술들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기간의 문제는 그렇게 핵심 쟁점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그게 예. 사실은 총장이 그동안의 권한을 위임주고 그동안 직원들 말씀처럼 각 대학에서 알아서 그냥 해왔는지 아니면 모든 상장을 다 총장이 일렬 관리하면서 일렬 번호를 따서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예. 부분까지 제가 보기에는 네. 딸이 이 상장을 뭐 어떤 절차로 발급하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 딸이 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또 다른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키스트 3주간의 인턴 과정 중에 사흘만 근무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먼저 청문회 당시의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그럴 거 이메일을 없다. 보낸 것으로 그러면 확인했습니다.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저거 보세요.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이 보낸 네.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 것은 7월 11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 말씀은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네, 그런데 청문회 직후에 조 후보자 딸의 인턴을 담당했던 책임 연구원이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키스트는 보안이 중요해서 뭐 우르르 들어갈 수도 없고 해외 봉사 활동도 들은 바 없다. 이런 건데 청문회 자리에서의 발언과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날도 쟁점이 됐던 게 결국은 출입증 기록에는 3일밖에 안 나왔다. 근데 네. 확인서는 아마 3주 동안 했는데 뭐 8일은 갔다 왔다. 그래 2주 동안 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아마 저는 이 키스트에서 온 거는 출입증이 아니라 방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입증이라는 건 누가 특정 사람한테 발급이 되는 것이고 방문증은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제가 이 방문증이 그 딸이 갔을 때 매번 그 방문증이 발급됐다. 그게 특정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문증이라는 건 한 사람한테 특정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뭐 여기 방송국이나 뭐 국회 갈 때 출입증 많이 발급받습니다만 방문증. 근데 그 사실 그 방문증이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느냐 이런 분 따져봐야 돼요. 그럼 조국 후보 얘기처럼 7월 11일 날 처음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이 방문 기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일간 이 출입 그 방문증 기재된 걸 가지고 네. 3일만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명확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 구성의 오류라고 보이는데요. 예, 일주는 이제 뭐 어디 저 해외 봉사 갔다고 치고요. 그것도 뭐 논란이 있지만 2주 중에 3일뿐이 출입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다른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것을 그럼 같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라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께서 그것이 여태까지 이게 의혹 제기된 게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들어간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소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소명 없이 따님의 말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님 자체도 이제 어떤 뭐 직접 증언을 저희가 듣지도 못했고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관리했던 담당 책임 연구원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명됐다고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예를 들어 네.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2011년에 만약에 국회 출입 내가 갔었는데 사실은 누가 그냥 대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가기도 가는데 그게 다 남아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8년 전에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한 건데 정식으로 출입증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주변 사람 통해서 입증해라.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여당과 검찰, 또 청와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른바 이제 정치 검찰 프레임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이제 피의 사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예. 그다음에 저는 유익 있게 본 거예요. 지난번에 청와대 측에서 이게 상장이 위조가 아닌 걸 해명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아마 제가 보기엔 그 후에 나온 거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상장도 있고 그 당시 뭐 진술들의 직원들의 진술도 있다 얘기했는데 수사 개입이다라고 반발했단 말이죠. 그동안 모든 언론에서 이게 다 위조다 아니면 야당에서 제기할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조라는 어느 정도 수사 결론을 내려놓고 났는데 청와대에서 이게 위조가 아닌 거 해명이 가능하다 하니까 혹시 반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의 무력화시키면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회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야당들이나 전부 다 아마 검찰 결과만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이런 게 사실은 정치의 실종이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여당만의 문제인가? 제가 뭐 야당도 자유롭지 않다 거기에서 앞으로. 그렇게 보고 한국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인사청문회 무력화시킨 것을 다시 기자간담회를 추진했던 여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검찰 수사는 없는 사실을 수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검찰 수사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 개혁의 주된 것은 정치적 중립, 정치권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하는 게 검찰 개혁의 주된 테마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반대로 반개혁적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동의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전 여당의 이런 말씀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야당도 부담스럽습니다. 스페스트트랙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사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예. 들어서 선거 기간 중에 예전에 보면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총선 기간에 예를 들어서 총선 기간에 선거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 위반한 게 있어요. 바로 소환해가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있고 예전에도 우리 대선 앞두고 뭐 문제가 됐을 때에도 선거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대선 개입이 하면 안 된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이 정서가 많이 깨진 부분을 저는 검찰이 큰 아마 잘못을 범했다. 근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소고발이 들어왔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의도가 개혁의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여부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